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얼마 전에 와이어드지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챗봇으로 대화할 수 있는데 왜 책을 읽어야 할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타이틀이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AI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은 책을 사람들이 더 안 읽을 수 있겠는데? 자, 기사 내용 살펴보자면은 챗봇 AI를 결합한 신간 제작으로 대화를 통해서 책 내용이 파악 가능한 그런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이 특정 질문에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서 특히 교과서에 유용할 것 같다. 책의 내용을 이제 챗GPT 안에서 바로 실행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하고 물어보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 프랑켄슈타인에서 주제를 요약하게 하고 AI 종말과 같은 현 시점에서의 유사점을 발견해달라고 했더니 또 해준다는 거예요. 챗봇이 수집한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한계점도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 한 권 전체를 읽는 것을 대신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실제로 지금도 챗GPT 유료 서비스에서 GPT 만들기 저도 직접 해봤거든요. 제 책을 요약하는 GPT를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쓴 미래출현이란 책의 내용을 올리고 여기에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초고령 사회에 예상되는 독특한 문제는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꽤 정확하게 내용을 요약을 해줍니다. 대화를 통해서 내 책 내용 파악이 가능한 GPT를 지금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가 정보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고 반대 생각을 바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독서를 즐기는 방법이 탄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AI에게 물어봐가지고 무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고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지혜와 정보를 얻게 되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도 새로운 독서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챗GPT가 나오게 되면서 무려 1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끝에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은 듯한 느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보다 챗GPT랑 이야기할 때 훨씬 더 다양한 지식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 펼쳐져 있고 책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엄청난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요약하고 설명해주는 AI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독서라는 것의 의미와 필요성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로 EBS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책을 덜 읽더라고요. 자, 성인들의 독서율이 2013년만 하더라도 72%였는데 2021년에는 그게 47%까지 떨어지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생각도 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는 혹시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한테 정말로 도움된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전 읽을 거라고 보거든요. 요즘 사람들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도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세요. 그 힘든 것들을. 그래서 필요하다 느끼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독서는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먹고 살기, 부자 되기, 행복하기에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독자님들에게 여쭤봤어요. AI에게 질문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독서는 더 중요해졌을까요? 덜 중요해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려 11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어느 쪽에 투표를 해주셨냐? 독서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뭐 8대2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자, 저는 독서라는 행위의 본질이 책을 읽고 이해하고 사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 것이 간편해진 사회라면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사유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독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자, 모르면 질문도 못하기 때문에 독서가 중요하다. 지식과 사고력은 다르다고 보기에 지식을 전부 챗GPT에 의존하는 만큼 그만큼 사고력과 판단력은 도태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 독서는 경험이기 때문에 바보들이 더 많아지니 약간의 독서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 독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소수의 덜 중요하다는 의견도 볼게요. 책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을 AI로 얻어낼 수 있다면 책이 여전히 중요하든 말든 간에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덜해질 것 같다. AI 정보를 읽는 행위도 책을 읽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저와 같은 의견이신 거죠? 애매한데 독서로 문해력 키우고 읽기 속도 늘려서 정보 빨리 받아들인다 하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이걸 꼭 독서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책에서 모아놓은 정보를 핵심만 알려주는 게 AI인데 굳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하냐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또 구독자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AI로 정보를 찾고 보고 요약하는 시대에 미래 사회의 책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라고 여쭤봤어요. 참고로 이 이미지는 제가 달리3로 만들었는데 엄청나죠? 정말 이미지 생성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의견들 정리해드리자면 책은 단지 지식 전달의 수단만이 아니다.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고 우리의 뇌를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정작 책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냐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게 이게 끝이었어요.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은 이건 뭐 앨범 모으는 것 같은 소장품 역할을 할 것 같다. 굿즈 역할을 할 것 같다. 어렸을 때 영상을 일찍 접하고 책을 통해 즐거움을 많이 경험한다면 커서도 굳이 책을 찾아보기보다는 영상을 찾을 것 같다. 책은 정보고 정보는 AI가 제일 잘 알려준다. 찾지 않는 고전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경제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찾지 않듯이 말이죠. 경제학 공부를 위해 고전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작 미래 역할을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는 구독자님들께서 의견을 못 주셨어요. 이게 상당히 또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구 한번 보실래요? 느리고 거짓된 정보가 많고 비싸다. 뭘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어쩌면은 이게 책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자, 요즘같이 AI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대에는 책은 반영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든지 멜서스 인구론, 그리고 작년까지 핫했던 메타버스 찬양론들, 뭐 그런 책들 보게 되면은 그게 거의 다 거짓된 정보나 잘못된 예측이었던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책들 정가 제목 그런 것 때문에 비싸져가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책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단점도 분명히 있고 대안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미래에 더 중요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 증진을 위해서 책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이 역할 책이 최고였는데 지금도 맞나요?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고안된 매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자, 또 왜 읽어야 되는가? 사고력 강화를 위해서. 독서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독서로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심지어 문제 해결 능력도 이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은 뭘 직접 해봐야지 느는 거 아니에요? 독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 오히려 토론과 대화 그런 것들이 사고력 강화에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독서를 하면 좋은 점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다. 독서는 어휘력, 문법, 작문 능력을 개선시켜준다. 자,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문어체, 문해력이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기를 수 있는 디지털 구어체 문해력이 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만 보고 유튜브를 안 보면은 요즘 세상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신조어는 또 모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바람직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통해서 어려운 말, 일상에 많이 안 쓰는 말을 많이 아는 건 요즘 시대에 별로 필요 없어진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집중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책에 몰입함으로써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책 읽는 아이가 더 바람직한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코딩으로 뭐 만들어보는 그런 아이가 더 바람직한가? 이것도 이제 또 장단점이 있겠죠. 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달시켜준다. 이야기나 개념을 상상하면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작곡이나 그림을 그리거나
발명을 해보거나 아니면 미술관에 다니는 게 이쪽으로는 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화적인 이해를 독서가 도와준다. 다양한 문화와 인생 경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이거는 뭐 과거에 책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매체가 많아졌고 생생하게 그 문화를 보여주는 영상 매체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특히나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지역의 군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엄청 강조하세요.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이게 맞나?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독서를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독서를 하면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이유가 뭐야? 지식 증가, 비판적 사고력 강화, 상상력 및 창의성 증진, 어휘력 및 표현력 개선, 집중력 향상, 다양한 관점의 경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챗봇의 장점은 또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반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의견 역시도 전달을 줄 수 있다는 거. 작가의 말을 그대로 믿거나 작가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독서가 오히려 사고력에 저하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비판적 사고력 부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단일 관점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정보의 오류 및 편향성을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라고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장단점이 너무 많은데요. 자, 혹시 이 생각은 이런 거랑 유사한 거 아니에요? 축구를 잘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야, 너 매일같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야, 이 계단 뛰기가 체력, 하체 근력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하지만 축구에 비효율적이고 관절에도 안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이거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신에 그에 맞는 훈련이 체계적으로 생겨났어요. 독서를 해야 사고력이 향상이 된다는 게 저는 이런 말로도 좀 느껴집니다. 독서가 사고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비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려면 사고력 향상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짜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게 공교육에서의 역할이 될 것이고요. 자, 사실 AI 이전에 2년 전에 제가 유튜브가 독서보다도 나은 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책을 신성시하냐라고 꼼꼼하게 반박하는 36분 분량의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이 107개 정도가 달렸어요. 저는 이 영상 올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비판하실 줄 알았는데 댓글의 거의 90%는 제 의견에 동감한다는 내용이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은 자, 유튜브는 빠르다. 효율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간편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 물론 니체 전공자라면 니체 책 다 읽으면 좋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 게 더 낫기도 하거든요. 또 유튜브는 다양성의 관점이 있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더욱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책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접근성이 좋다. 시각적, 청각적 학습자에게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모든 사람들이 글 읽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텍스트를 읽는 게 다 효과적이지는 않잖아요. 또 적응력이 좋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디지털 매체, 유튜브 같은 게 더욱더 유용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미래 트렌드, 기술 변화는 책을 읽으면 뒤처진다. 책을 쓰는 와중에 기술이 바뀌어요. 자, 유튜브는 상호작용과 참여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점이에요. 책은 작가의 말을 진리로 알 위험성이 너무나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인터넷과 유튜브는 다양한 의견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정보 지적을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댓글이라든지 반박 기사 아니면 다른 반박하는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저는 진짜 많다고 느낍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에서 말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책을 리뷰하는 영상의 댓글만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많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오히려 유튜브에서 저는 배우는 게 더 많더라고요. 특히나 댓글에서. 개인화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술은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책을 한 권 읽는 것과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관심 있게 본 영상
알고리즘 추첨으로 올라온 영상을 여러 가지 보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그런 내용을 올렸던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EBS 다큐멘터리 여기에서도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댓글은 독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소수,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의견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나는 독서가 중요하다는데 반대한다. 오히려 그대들이 오만하다고까지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식과 성찰을 얻는 방법이 비단 독서뿐이겠냐. 사색, 각종 미디어, 강연, 토론, 강의 등등 정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지식과 성찰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방법 중 고작 독서라는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다니요. 게다가 독서를 하지 않는 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듯이 죄책감까지 지으면서 그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우월감입니까? 독서를 안 하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독서를 안 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없습니까? 독서를 안 하면 성찰을 얻을 수 없습니까? 오만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독서를 안 한다고 그들을 무지한 자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대의 흐름이었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서점칸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유래부터 투자법까지 1000가지는 좋게 넘는 책들이 있죠. 그 1000가지 책들을 모두 읽어야 적성이 풀리실 겁니까? 제 경우는 그 1000가지 책들보다 경제학 수업과 100분 토론이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식과 성찰을 독서로 얻었다고 하여 타인들로 당연히 그래야 하고 강요까지 하는 모습에서 한 성인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그 성인은 책이 아닌 대화로 깨달음을 전파했던 것도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실제로 우리가 가장 사고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공자라든지 예수라든지 부처 같은 사람들은 독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었던 사람들이고 책을 실제로 썼던 적도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사고력에는 꼭 저는 독서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댓글 읽어드릴게요. 책을 안 본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책과 종이가 발명되고 대중화되기 전에는 암송이 주류 미디어였습니다. 꼰대들은 요즘 애들은 너도 나도 책만 들여다보고 있느라 글 외우는 애들이 없어 땡 찍찍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암송에서 독서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암기력, 발음, 발성 이런 것들이 약해졌을 거고 암송 시대의 어른들은 암기력이 약해지고 있다.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글의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문해력은 약해지겠지만 영상 속의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영상을 구성하는 구성력은 더욱 강해지겠죠. 이런 시대에 활자를 강요하려면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문해력이 약해져서 문제다 하기에는 온 세상 콘텐츠가 다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애들한테 먹히지 않을 겁니다. 인류학적, 역사학적으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지식을 전달하기에는 책이 더 좋겠지만 당장 아이들에게 수백, 수천 년 후를 이야기하면서 책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건 역시 안 먹힐 거고요. 저도 여기에 공감하는 소수 의견의 사람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책이 너무 중요했어요. 지식, 다양한 견해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으니까. 근데 인터넷, 유튜브 등 멀티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꼭 독서가 아니어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됐죠. 근데 너무나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뭐가 나왔냐? 그런 걸 정리해주는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생겨난 겁니다. 한마디로 독서의 대체 수단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똑똑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30년 전 과거와 같을까요?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가 최고의 지식, 정보 수단이었던 시대와 인터넷, 스마트폰, AI 이후의 시대에 똑똑한 사람의 정의가 다르지 않을까요? 자,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의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제가 이걸 강의 중에 말씀드렸더니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문해력이 뛰어난 사람. 맞나요? 혹시 그런 생각이 과거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닐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 미래 사회의 똑똑한 사람, 뭐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이 사람 유형이 떠올랐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다고 존경받고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버는 시대, 그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정보나 지식은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책보다 더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일이 펼쳐지거나 그러면은 알아보고 싶을 때 일단 다큐멘터리나 각 상반되는 입장의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되고 반대 의견까지 찾아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뭘 보냐면은 댓글을 봅니다. 댓글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비판적인 사고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책만 읽었을 땐 그 저자의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데 여기 이런 댓글을 읽으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궁금한 게 생겨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챗GPT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늘면서 중증 수술 건수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일본 의사들은 외과나 중증 수술이 필요한 진료과에 대한 기피 현상 없어? 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보고 또 팩트 체크를 해보고, 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챗GPT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설명을 해주고 또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이 과정이 독서를 하는 것보다 사고력이 저하되고 질문 능력이 저하되고 집중력 저하를 가져오는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요즘은 아예 안 읽어요. 저에게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요즘 보고 있고, 이런 방식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발달하는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대체 가능한 역량과 아직까지 대체 어려운 역량에 대해서 많이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독서는 정말로 대체 어려운, AI 시대에 대체 어려운 역량을 길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애매하더라고요. 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코딩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보고 장사를 해보고 작곡을 해보고 뭐든 직접 해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거였죠. 인터넷, 유튜브, 챗봇 AI 등의 대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독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 자, 독서를 최고의 수단으로 꼽고 AI 시대에도 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늘 놀라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죠. 근데 제 생각, 오늘의 마무리 생각은 이겁니다. 독서라는 행위 자체보다 사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갈증이 아닐까.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책을 읽던, 인터넷을 보건, 강연을 듣건, 유튜브를 보건, 챗봇 AI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굳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가? 자녀들, 학생들에게 독서를 강요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된다면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고 유튜브와 AI로 지식을 얻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가?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겠지만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는데 왜 독서의 단점은 간과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유튜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책을 지식의 성물로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못해요. 그걸 비판하면은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혹시 옛날의 사고방식이 관성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저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이런 소수 의견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부터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가능한
댓글창을 또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